시니어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마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어떤 행동이 자연적인 노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제로 뇌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유출의 과학자들이 방금 이 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가 뇌에 스캔해서 10년 더 늙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무려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70% 이상이 이 습관이 완전히 무해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이 습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치매를 가속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재확인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연구들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뇌를 파괴하는 7가지 습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목록 중 1위 습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2만 명을 15년간 연구했을 때 이 흔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68%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8%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습관이 너무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에 대해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뇌 건강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신체 활동, 특히 아침 산책을 걸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뇌에게 일찍 작동을 멈추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는 65세 이상 성인 6,000명을 8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4,000보 미만으로 걸은 사람들은 활동적인 보행자들에 비해 기억 중추인 해마의 용량이 23% 작았습니다. 해마가 줄어들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름과 얼굴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을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동안 적당한 걷기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걸을 때 심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로 더 많이 공급합니다. 이것은 별표 브드네프,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별표라는 물질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비드네프를 뇌세포를 위한 기적의 성장 촉진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뉴런은 몸이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문자 그대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 산책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기상 후 2시간 이내입니다.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 일주기 리듬이 설정되어 밤에 뇌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쌓이는 물질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걷는 사람들은 오후에 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40% 적었습니다. 최대 혜택을 얻으려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은 속도로 걸으세요. 이 최적의 속도는 전두엽 피질로의 혈류를 35% 증가시킵니다. 경로의 다양성을 추가하세요. 새로운 시각적 자극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생성합니다. 안전하다면 5분마다 30초 동안 뒤로 걷는 것을 추가하세요. 이 단순한 트릭은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새로운 세포를 성장시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는 6개월간의 걷기 프로그램 전후에 뇌를 스캔하여 이를 입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해마 영역은 2% 성장했습니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노화의 1에서 2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문제가 있다면 수영장에서 걷는 것을 시도하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물의 저항은 실제로 뇌 혜택을 20% 증가시킵니다.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는 그 작은 알약들이 기억 상실로 가는 길을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10,000명의 시니어를 7년 동안 추적했으며 이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MBN, 루니스타 또는 심지어 디페니드라민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 수면제와 같은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 더 높았습니다. 50%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복용한 경우 그 위험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제는 여러분에게 진짜 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진정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잠에는 뇌가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청소하는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잠 동안 뇌의 세포는 60% 수축하여 뇌척수액이 독성 단백질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수면제는 이러한 청소 주기를 억제합니다. 마치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집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UC 버클리의 매튜 워커 박사는 수면 보조제 사용자 대자연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의 뇌 스캔을 연구했습니다. 수면 보조제 사용자들은 기억 통합이 일어나는 단계인 서파 수면이 45% 더 적었습니다. 또한 감정 처리와 창의성이 발생하는 REM 수면이 70% 더 적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뇌는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절대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수면제 금단 현상은 불면증을 악화시켜 악순환을 만듭니다. 뇌가 자연적으로 잠드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알약 대신 6주 이내에 96%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군대 수면법을 시도해보세요. 침실 온도를 67디그리 파레나이트, 달러사인 100/사인 어프락시멧 19.400/사인 키어시 100/사인 텍스트시 달러사인로 낮추세요. 뇌는 수면을 시작하기 위해 이도 달러사인 100/사인 어프락시멧 1.100/사인 키어시 100/사인 텍스트시 달러사인 낮아져야 합니다. 취침 90분 전에 뜨거운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나올 때 체온이 급락하여 졸음을 유발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드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교는 이것이 수면 시간을 13%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42%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위에는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위를 싫어한다면 피스타치오 한 줌 또는 타르트 체리를 드세요. 이것들은 실제로 작용하는 멜라토닌의 유일한 천연 공급원입니다. 4-7-8 호흡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3분 이내에 잠들게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체를 휴식 모드로 강제 전환시킵니다. 앞니 뒤에 융기 부분에 혀를 대고 이 자세를 취하면서 하세요. 고대 요가에서 빌려온 이 자세는 시스템 전체를 진정시키는 신경을 자극합니다. 텔레비전은 어떤 질병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는 50세 이상 성인 3,500명을 6년 동안 연구하여 그들의 TV 시청 습관과 인지 저하를 추적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들은 언어 기억력이 8% 감소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동일한 뇌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동일한 퇴화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러분의 뇌를 잠자는 것보다 더 나쁜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잠을 잘 때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여 기억을 처리하고
독소를 청소합니다. TV를 볼 때 뇌파는 거의 멈춥니다. 깨어있는 동안 뇌를 혼수 상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좌식 행동이라고 부르며 이는 신체적 비활동보다 더 위험합니다. 콘텐츠의 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최악의 범인입니다. 1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를 단 14분만 시청하는 것도 불안 지표를 67% 증가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43% 증가시켰습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증가는 문자 그대로 해마의 뉴런을 죽입니다. 게임쇼 및 교육 프로그램은 뉴스나 리얼리티 TV보다 인지 저하가 30%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몰아보기는 시청 간격을 두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쁩니다. 2편 이상의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볼 때 뇌는 뚜렷한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텍사스 대학교는 몰아보기 시청자들이 적당히 시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저하율이 2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시청 후 최대 3시간 동안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쉽게 잠들더라도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으면 치매 위험이 33% 증가합니다. TV를 꼭 봐야 한다면 블루 파장의 최소 90%를 걸러내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20짜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호박색 또는 주황색 렌즈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시청을 상호작용적인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세탁물을 접거나 정리하는 것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시도하세요. 손이 바쁠 때 뇌는 활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놀랍게도 TV보다 낫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스나 퍼즐 게임과 같은 전략 게임은 단 6개월 만에 회백질 용량을 12%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테트리스와 같은 단순한 게임도 공간 추론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오락용 화면 시청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생각을 유하는 활동을 하세요. 독서를 하거나, 낱말 맞추기를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유튜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학습한다면 유튜브는 TV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호작용과 의도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그 시리얼 한 그릇이나 잼을 바른 토스트가 매일 아침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뇌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5,000명의 성인을 5년 동안 추적하며 그들의 아침 식사 습관과 인지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가공된 아침 식사를 먹은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28%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든 시리얼과 페이스트리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수치는 별표 44% 별표로 치솟았습니다. 가공된 아침 식사를 먹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30분 이내에 혈당을 200% 급증시킵니다. 췌장은 당황하여 시스템의 인슐린을 범람시킵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몸 전체, 특히 뇌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뇌 조직으로부터 독소를 차단하는 보호막인 혈액내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이 장벽이 손상되면 중금속, 박테리아 및 염증성 단백질이 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수잔 드라 몬테 박사는 설탕 섭취가 뇌 퇴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연구는 아침 식사로 25g 이상의 첨가당을 섭취한 사람들의 뇌가 스캔해서 8년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아침 식사에는 47g의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 위험 구역의 거의 2배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훨씬 더 나쁩니다.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모닝커피에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사람들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3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설탕과 동일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지만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아 뇌를 굶주리고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완벽한 뇌보호 아침 식사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오메가-3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하루 종일 손상되는 뉴런막을 재건합니다. 자연산 연어, 정어리 또는 고등어가 이상적입니다. 생선을 싫어한다면 분쇄된 아마씨 또는 치아씨 2스푼을 드세요.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위한 콜린이 필요합니다. 계란이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프레이밍햄 심장연구는 매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47%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증과 싸우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뉴런을 직접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저의 뇌보호 아침 식사 공식입니다. 코코넛 오일로 계란 2개를 스크램블 하세요. 코코넛 오일에는 뇌가 즉각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는 MCT, 중세 중성지방,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블루베리가 아닌 야생 블루베리 1컵을 추가하세요. 야생 블루베리에는 항산화제가 2배 더 많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넣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세요. 강황과 후추를 전체에 뿌리세요. 강황의 커큐민은 뇌 염증을 48%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후추의 피페린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급하다면 인스턴트가 아닌 스틸컷 오트로 오버나잇 오트를 만드세요. 스틸컷 오트는 30분 만에 혈당을 급증시키는 대신 4시간에 걸쳐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20% 개선하는 계피를 추가하세요. 작은 뇌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 호두를 섞으세요. 호두에는 뇌가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오메가-3인 덱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구강호흡은 조용히 뇌를 파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교는 만성적인 구강호흡자 대 코 호흡자의 뇌 스캔을 연구했습니다. 구강호흡자들은 전두엽 피질이 회백질이 20% 적었고 해마의 활동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더 작고 덜 활동적이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여과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는 산소 흡수를 18% 증가시키는 산화질소라는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뇌는 숨을 쉴 때마다 더 적은 산소를 얻습니다. 수년 동안 이 산소 부족은 뉴런을 조기에 죽게 만듭니다. 이는 뇌 세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구강호흡은 또한 수면 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스탠퍼드 연구원들은 구강호흡자들이 렘 수면을 60% 적게 얻고 깊은 수면을 70% 적게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계들이 뇌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청소하는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구강호흡자들은 또한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수면, 무호흡 사건이 5배 더 많습니다. 각 무호흡 사건은 산소 결핍으로 인해 수천 개의 뇌 세포를 죽입니다. 구강호흡으로 인한 입마름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치매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균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침이 없으면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혈류를 통해 뇌로 이동하는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유클라는 만성적으로 입이 마른 사람들이 뇌 염증 지표가 42%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 숨 쉬도록 스스로를 재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 자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혀는 입천장에 닿아야 하며 바닥이 아닌 입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혀끝은 앞니 바로 뒤에 닿아야 하며 앞니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세는 자연스럽게 입을 닫고 비강을 엽니다. 깨어있는 동안 매 시간 2분씩 연습하세요. 취침 전에 입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당연히 덕트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세요. 입술 위에 작은 조각을 수직으로 붙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면 잠결에 자연스럽게 테이프를 제거할 것입니다. 2주 후 90%의 사람들이 테이프 없이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테이코 호흡법을 사용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강을 뚫으세요. 정상적으로 숨을 내쉬고 코를 꼬집고 숨을 참으세요. 숨을 쉬어야 할 때까지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세요. 이것은 비강을 자연적으로 확장시키는 이산화탄소 축적을 만듭니다. 어떤 코 막힘 스프레이보다 효과적이며 몸을 코 호흡으로 훈련시킵니다. 낮에는 코히어런트 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5초 동안 들이마시고 코로 5초 동안 내쉬세요. 이 리듬은 심박수 변동성을 동기화하고 뇌 혈류를 25%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하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전화 알림을 설정하세요.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그 식물성 기름들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뇌 세포를 튀기고 있습니다. 템플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쥐에게 6개월 동안 카놀라유를 먹였을 때 그들의 뇌는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손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증가, 손상된 뉴런을 가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60% 더 나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고 들은 바로 그 오일들이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과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놀라, 옥수수, 콩, 해바라기 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면 알데히드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알데히드는 담배 연기보다 200배 더 독성이 강합니다. 그들은 혈액 내 장벽을 관통하여 대규모 염증을 유발합니다. 드몽포르 대학교의 마틴 그루트벨트 교수는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된 단 한 끼의 식사가 안전한 일을 한도보다 20배 더 많은 알데히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오일의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막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과 경쟁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오메가-6에 유리한 1의 비율로 섭취합니다. 이 불균형은 만성적인 뇌염증을 유발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오메가-6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뇌 위축 속도가 55%더 빠르고인지 테스트에서 70%더 나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오일은 열, 빛 또는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스토브 옆에 놓인 그 식물성 기름병은 기본적으로 산패된 독입니다. 산화된 오일은 뉴런막의 구멍을 뚫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뇌 세포를 난도질하는 총알과 같습니다. 이 손상은 누적적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신 사용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뇌를 위한 액체금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320디그리 파레나이트,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어프락시멧 160 백슬래시사인 키어시, 백슬래시사인 텍스트시 달러사인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세요. 뇌를 보호하는 페놀 화합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파괴됩니다. 고온 요리에는 코코넛 오일, 박목버터 또는 기를 사용하세요. 이러한 포화 지방은 고온에서 안정적이며 실제로 뇌를 보호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뇌가 선호하는 연료원인 별표 케톤으로 직접 전환되는 중세 중성지방, MCT, 별표 2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매일 단 2스푼의 코코넛 오일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인지 점수에서 20% 향상을 보였습니다. MCT는 치매 뇌에서 손상된 포도당 대사 경로를 우회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이 아닌 수확 날짜를 확인하세요. 18개월 이상 된 오일은 대부분의 뇌보호 화합물을 잃었습니다. 스토브 옆이 아닌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2개월 이내에 사용할 작은 병을 구입하세요. 그리스산 코로니이키 품종은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폴리페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및 차가운 용도에는 아마시 오일이 놀라운 뇌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봉 후 몇 주 내에 산패됩니다. 작은 병을 구입하고 냉장 보관하며 절대로 가열하지 마세요. 스무디에 한 스푼을 추가하거나 요리 후 접시에 담은 야채 위에 뿌려주세요.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요인을 합친 것보다 더 빠르게 뇌를 파괴하는 악마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는 12,000명의 시니어를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105% 증가했습니다. 5%도 아니고 50%도 아닌 별표 105% 별표입니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연구에서 68%의 위험 증가는 규칙적으로 혼자 식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의 지표입니다. 외로움은 문자 그대로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하버드 연구원들은 외로운 사람 대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외로운 뇌는 감정과 기억을 통제하는 영역의 회백질 용량이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항상 이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생존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코르티솔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24시간 내내 범람시킵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해마의 뉴런을 정상적인 노화보다 50% 빠르게 죽입니다. 외로울 때 뇌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손상은 빠르게 발생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단 한 달간의 사회적 고립이 건강한 성인에게서 측정 가능한 인지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처리 속도는 16% 감소했습니다. 실행 기능은 23%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3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수년간의 외로움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과학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 뇌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부델프 생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뇌 세포를 성장시킵니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인지 예비력을 만듭니다. 이 예비력은 알츠하이머 병리가 발생하더라도 치매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피상적인 잡담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는 깊고 의미 있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원들은 단 10분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낱말 맞추기를 하는 것만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진정한 경청, 공감, 그리고 지적인 참여를 포함해야 했습니다. 고립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매주 만나는 그룹에 가입하세요. 독서 클럽, 걷기 그룹, 자원봉사단체 또는 취미 클럽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람들과의 규칙적이고 예정된 상호작용입니다.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연결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그룹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최대의 보호를 위해 되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그렇습니다. 화상통화는 얼굴 표정이 거울 뉴런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 자극의 전화통화보다 30% 더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규칙적인 화상 약속을 잡으세요. 그것들을 상호작용적으로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세요. 반려동물 소유자는 치매 위험이 24% 더 낮습니다. 일상, 신체 접촉 및 무조건적인 동반자 관계는 일관된 뇌 자극을 제공합니다. 개는 산책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합니다. 자원봉사는 뇌 보호를 위한 황금 표준입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목적 및 인지 자극을 결합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보다 치매율이 40% 더 낮습니다. 가르치거나 멘토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는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친숙한 얼굴과는 다른 신경망을 활성화합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목표로 하세요. 예 또는 아니요 대답이 아닌 생각을 요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극도로 고립되어 있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문자가 아니라 실제 전화 통화입니다. 여러분의 음성 중추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재연결은 강력한 신경 가소성을 촉발합니다. 합창단이나 노래 그룹에 가입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노래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호흡 운동 및 인지 도전을 결합합니다. 웨일스 연구원들은 합창단 멤버들이 비가수들보다 인지 기능이 34% 더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룹 노래에 필요한 동기화는 강력한 신경 연결을 생성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일은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령에서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립된 채로 있는 매일,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인지 저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혹하지만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인기 있거나 수백 명의 친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명의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양보다 질, 표면보다 깊이입니다. 취약해질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50명의 지인보다 여러분의 뇌를 더 보호합니다. 연구는 명확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믿을 수 없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연령에서도 치유하고 새로운 연결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에 단 하나의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고치기 가장 쉬워 보이는 습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자동이 되면 다른 것을 추가하세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운이나 나쁜 유전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리는 생활 방식 선택이 내일 여러분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먹는 모든 건강한 식사, 나누는 모든 의미 있는 대화는 문자 그대로 인지 예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력은 알츠하이머 플라크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뇌를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80대 이후에도 여전히 총명하고 독립적이며 삶을 즐기고 있을 미래의 자신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힘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7가지 뇌 파괴 습관 중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습관 중 하나를 멈춘 후 기억력 변화를 느꼈는지 특히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